네, 강의 시작할게요. 유기결합 좀 더 얘기합시다. 우리 어,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그냥 실제 모양과는 동일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전자와 결합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 모형. 얘는 2D로 돼 있고 2D로 돼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BSEPR 시어리 BESPR 시어리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풀전 시어리로 가게 되면 실제로 얘네들은 뭐 2D도 있겠지만 3D 즉 입체 구조로 보여 보여줍니다. 롬페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자 두 개만 딸랑 붙여놓고 이제 레드를 롬페어라 했는데 실제로 롬페어 같은 경우도 에너지, 즉 얘네들의 반발력 또는 특정 오비탈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분자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 B BSEPR 시어리 BSEPR 구조에 의해서 실제 모형 유사한 실제와 유사한 그런 분자 구조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중심 원자의 주인 전자쌍들은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즉, 롬페어들도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쳐내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구조들이 입체화되는, 즉 3D화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실제와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결합각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형, 뭐 삼각부, 정팔면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봐야죠. 우리가 리니어 구조는 A와 같이 리니어 구조는 이렇게 뭔가 원자와 원자가 이제 붙여져 있는 형태. 플래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세개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형태. 테트라이드럴. 이제 3D인 거죠. 얘들은 이제 뭔가 2D 느낌이었다면 얘들은 이제 3D 형태로 이렇게 위 X, Y, Z축으로 다 존재하고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 같은 경우도 중심 원자가 있고 옆에 이를 위에 두 개, 왼쪽에 이렇게 세 개의 원자가 합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부릅니다. 옥타이드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랑 두 개, 두 개. 총 6개. 꼭 반드시 얘네들이 다른 원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원자도 돼요. 같은 원자인데 얘네들이 이제 BSEPR 시어리에 의해서 얘들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우린 이 생겨 먹은 구조를 기준으로 얘들은 테트라이드럴이다, 옥타이드럴이다,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드이다, 트리고널 플래너다, 리니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180도 앵글을 양쪽에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180도 앵글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쭉 펴져 있겠죠.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120도, 360도에서 당연히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120도의 각도 갖고 있고 정사면제 이제 테트라이드럴 이제 위에 보면 테트라이드럴은 원자와 원자 간에 109.5도를 갖고 있고 이제 어, 소위 말하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여기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개가 붙어져 있고 여기와 여기는 어, 소위 말하는 그 트리고널 트리고널 플래너 트리고널 구조를 갖고 있는 120도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90도 여기 같은 경우는 90도 90도 90도를 다 갖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심플하게 얘네들의 각각의 각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에 이런 구조가 나왔다 하면 그냥 모양만 보고 이 모양만 보고도 이 각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적인 그러면 실제 분자는 해당과 같은 각도를 가질까라고 하면은 유사하게 가집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분자들의 이제 분자 옆에 붙어 있는 원자들의 이 붙어 있는 게 여긴 지금 동일한 원자들이 붙어 있는데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이렇게 엮여 있을 경우에 얘네들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겠죠. 실제로 서로 밀쳐내는 힘과 주변에 존재하는 힘이 조금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제 원자 구조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원자가 있으면 뭐 되고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즉 이제 어떤 거냐? 뭐 이런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라는 우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전자쌍 기하 구조, 이제 그 일렉트론 페어 지오메트리, 단일 결합에 있을 때 관찰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롬페어를 그 말은 즉슨 롬페어를 하나의 결합으로 보는 겁니다. 결합과 유사하게 봄. 결합각은 주로 이상적인 값보다 미세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보되 이상적인 것보다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자를 보게 되면 이제 분자의 기하구조를 보게 되면 한 개 또는 여러 비공유 전착선을 갖고 있을 때 여러 롬페어를 갖고 있을 때 꽤 많이 다르고 분자의 기하구조 설명할 때 결합된 원자의 위치만을 고려해서 이제 우린 비공유 전착선의 위치는 분자 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여기 아민이 있습니다. 여기 롬페어가 있어요. 롬페어는 우리 결합으로 봅니다. 결합으로 봐서 얘네들은 테트라이드럴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일단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의 기하구조, 그냥 전자쌍 기하구, 얘가 이제 전자쌍 기하구조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자쌍 기하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어, 분자의 야, 그럼 여기 분명 지금 전자쌍이 달려 있을 거예요. 전자쌍이 달려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분자의 기하 구조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얘네들은 테트라이드러를 가진 전자쌍 기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이제 결합으로 우리가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디냐 테트라이드러일 때 이제 109.5도를 갖는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히 109.5도를 가지지 않아요. 약간 더 작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 또 그 아까 얘기한 것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이제 다른 종류의 원자들 그 말은 즉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는 힘, 즉 각도를 가지게 되는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표 7.3을 보게 되면 뭐 7.3 뭐 이거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얘들이 결합각은 180도인데 여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세 개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트리고널 구조가 될 거고 이런 예시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죠. 그냥 결합이 있으면 네 개가 있으면은 테트라이드럴이나 이제 뭐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전자쌍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원자랑 전자쌍이 있으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H2O나 이제 NH3 같은 경우에 이제 롬페어랑 이런 하이드로전이 같이 붙어 있는 결합각은 이상적인 값인 109.5보다 살짝 더 작습니다. 그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꽤 큰 부피를 차지하고 핵의 결합이 끝쪽에만 존재하므로 전자를 보다 자유로워서 더 큰 공간으로 퍼집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H2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롬페어가 지금 두 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테트라이드럴과 같은 구조로 될 텐데 실제로 여기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거는 109.5도가 아니라 109.5도보다
작은 각도로 존재할 것이고 NH3 같은 경우도 실제로 론페어가 하나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삼각 이제 테트라이드럴 구조로 존재하지 않고 뭐야 이 구조로 존재하지 않고 조금 구부러진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 각도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의 이제 부피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더 이미지화 시켜봅시다. 결합이 있다라는 거는, 결합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같이 이제 공유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돼서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공유 결합들 이제 작은 원으로 그릴게요. 비공유 결합들 얘들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밀쳐내려는 힘, 결합이 없고 서로 밀쳐내려는 힘 때문에 얘네들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꼽사리가 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밀쳐내면은 이제 쭉쭉쭉 밀쳐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구조를 예상하면 처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를 이제 시작을 한다 칩시다. 네 개죠. 근데 여긴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 테트라이드를 109.5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아, 네네. 잠시, 그, 음, 잠시 이제 화면 공유해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결합각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롬페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뭘까요? 여기 롬페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0도의 결합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포타슘. 이 같은 경우 롬페어가 있습니다. 롬페어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테트라이드럴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롬페어가 있으면 살짝 작게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합값은 109.5도이나 실제로는 104도이다. 그냥 미세하게 작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립전자쌍과 확장된 팔전자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팔전자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옥텔룰은 이미 너무 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옥텔룰의 예외성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옥텔룰이 진짜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좋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확정된 팔전자계 분자에서 하나 이상 그 이상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옥텔룰이 깨지는 것들. 플로린 같은 건 옥텔룰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옥텔룰이 깨지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전자만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애초부터 제논 같은 경우 노블가스잖아요. 노블가스니까 얘네들의 우리가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8 나누기 비공유 전자쌍 4개 나누기 결합 8개니까 8 나누기 2 하면은 0이에요. 얘는 안정적인 놈이에요. 이런 물질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사실 정말 진짜 유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들은 이런 확장된 표현이 아니라 이제 팔전자계가 적용되지 않는 원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롬페어 2개 있고 양쪽에 그럼 얘네들은 죄송해요. 옥타이드러가 같은 옥타이드러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옥타이드러가 같은 구조를 이상적으로는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 하중결합, 분자의 기하 구조를
정할 때 다중결합은 단일결합과 같이 취급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중결합, 그 일중결합이 있고 다 이제 이중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단일결합과 같이 취급합니다. 전자쌍이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고 이제 기하의 구조는 말단 전자 수에 결정되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섯 개의 전자쌍을 갖고 있을 경우 이제 다섯 개의 전자쌍이라는 건 이제 결합을 다섯 개를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롬페어를 이렇게 그, 그 결합을 뭐 네 개를 이루고 롬페어가 하나 또는 결합을 세 개 이루고 롬페어가 두 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다섯 개의 전자쌍이라고 우리가 하고 실제로 롬페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도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너무 좀 소모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개의 전자쌍 같은 경우는 모두 여섯 개의 원자들이 다 결합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롬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롬페어가 있으면 얘네들 모양 계속해서 바뀌겠죠.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여기 두 개가 비었을 때는 얘네들은 뭔가 굉장히 뭔가 화살표 같은 방향으로 된다면 여기서는 두 개가 비게 되면 위와 아래가 비게 돼서 이제 어, 평면, 즉 사각형이 되는 건데 이거가 이런 패턴이 있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그 너무 어, 이 모양에 대해서 너무 이 모양과 앵글에 대해서 너무 딱딱딱딱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전자가 어느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기하 구조를 이해해보자 이거죠.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합니다. 여기 롬페어 있잖아요. 애초부터 얘네들 안정적인 물질이라 가정을 하고 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롬페어 있죠. 근데 그럼 얘네들은 테트라이드럴 즉 109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전자쌍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삼각불형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인 결합은 뭐 109.5도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작겠죠. 롬페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위로 갑시다. 단일 결합과 같이 취급한다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롬페어 없는 삼각형 이제 트리고널 플래너가 되겠고 그러면은 결합값은 120도가 될 거고 얘네들은 그냥 리니어 구조입니다. 리니어 구조. 우리 단일 결합이랑 동일하게 둔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 이제 쓱쓱 이제 180도 있고 어 얘들은 명확하게 180도고 얘네들도 거의 유사하게 190도 120도 정도 될 거고 얘는 이제 109.5도가 살짝 작고 이상적인 구조는 여기 이상적인 거 붙였잖아요. 이상적인 결합값은 109.5도이다. 실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좀 꼬아서 물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떠냐? 실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쟤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자의 극성 벌써부터 피곤해지죠. 근데 녹화는 저도 피곤합니다. 왜냐면 지금 고려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볼 때, 어느 분자를 볼 때 너무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 분자들과 전자들이 어떻게 부착되어 있느냐, 또는 어느 폼, 어느 틀에서 부착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복합적이 많은데, 이제 위에서 우리 옥탄룰을 얘기하다 이제 포머 차지로 간 다음에 지금 뭔가 BS-EPR 시어리로 갔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BS-EPR 시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포멀 차지, 포멀 차지 중요하고, 당연히. 음, 이제 이러한 우리가 특징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된다.
그 분자의 극성을 보게 되면 이제 결합의 극성은 이제 말 그대로 전자 밀도에 의한 거. 우리 일렉트로네게티비티 배웠죠. 그리고 원자 사이즈 배웠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원자가 있으면은 동일 원자 H2라고 합시다. 그럼 H랑 H는 결합하여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극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 미적분 배웠겠지만 벡터 원학 기초니까 서로 극성이 같아요. 그러면 서로 밀천에는 전자의 밀도가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극성 물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엄청 일렉트로 네게티브한 거 얘네들이 갑자기 뭐 Cl, 뭐 플로린, HF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 네게티비티도 굉장히 세고 전자들도 많이 갖고 있죠. 전자들의 밀도가 훨씬 더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H에 반응하는 그 다이폴보다 플로린에 작용하는 그 다이폴이 훨씬 더 커지면서 굉장히 강한 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얘네들은 강한 극성, 뭐 약한 극성, 뭐 조금 차이 나면 약한 극성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성을 얘기할 때 극성이 있다 없다,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그렇게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비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극성을 논할 때 이제 뭐 만약 시험 문제에서 HF랑 HC랑 둘 중에 어느 물질의 극성이 더 강한가라고 그 다이폴이 더 강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HF라고 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일렉트로네게티브가 더 강하고 전자의 밀도가 훨씬 더 강하게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들의 밀도가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다이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들의 밀도가 이렇게 물방울처럼 한쪽으로 쏠려요. 쏠립니다. 쏠려요, 이렇게. 그만큼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전자들을 잘 모으려고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본이 하이드로전보다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성이 존재하는 거고 플로린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냐 이거죠. 당연히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더 강한 쪽으로 쏠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이폴이 강한 쪽, 쏠리는 쪽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칭하고 얘들은 플러스라고 칭해요. 동일 원자면은 다이폴은 그냥 0입니다. 분자의 극성, 이제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만약에 다르면은 이제 그 원자가 이 원자에서 그 원자가 다르면 우린 얘들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면 폴라 아니면 넌폴라. 비극성과 극성을 이제 한 거고 얘네들을 이제 그 어, 다이폴이 이제 폴라 상태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다이폴이 존재한다. 다이폴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여기 음이랑 플러스랑 나눴잖아요. 얘는 애초부터 다이폴이 0이니까 얘들은 비극성이니까 다이폴이 0인데 이제 극성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나눴다 이겁니다. 전자가 많은 쪽은 이제 마이너스고 전자가 없는 쪽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 다이폴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폴라는 다이폴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다이폴이 쌍극자, 즉 다이폴이 어디다 형성이 됐냐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클로린 같은 경우에 일렉트로 네게티브 하니까 마이너스 거고 여기 플러스겠죠. 근데 다원자 분자로 갑시다. 다원자 분자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플로린과 결합을 하고 있다 해요. 그럼 우리는 벡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다이 동일한 다이폴을 갖게 되고 얘네들의 넷 다이폴은 0이 됩니다. 서로 캔슬아웃 되는 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우리 벡터 할 때 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정반대면은 얘네들은 캔슬아웃 된다.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롬페어가 있는 애들이라 칩시다. 여기 롬페어가 있어요. 이렇게.
론페어 그냥 알갱이로 그릴게요. 알갱이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억시전이 더 일렉트로네게티브 하잖아요. 하이드로전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다이폴은 이 방향으로 다이폴은 이쪽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넷 다이폴은 어떻게 되냐?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결합에 대한 다이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고. 근데 최종적으로 넷 다이폴은 벡터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와 얘 합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 하면은 여기와 여기 벡터의 합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못 그리냐 그러면 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은 여기가 되게 됩니다. 벡터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얘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 뭐 이제 가상의 물질을 그래서 F라고 해봐요. 뭐야?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 B가 만약에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더 강하다 쳐요. 그러면은 다이폴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만약 반응을 한다. 만약에 원래는 플로린이 일렉트로네게티브가 더 강합니다. 근데 만약 베릴륨이 더 강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얘들 이렇게 쭉 캔슬아웃 되게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뭐야?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사면체잖아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로 지금 카본이 열로 가요. 이 하이드로전이니까 수소고 여기 탄소니까 열로 가요. 그리고 한쪽은 열로 가요. 또 한쪽은 열로 가요. 또 한쪽은 열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0이 됩니다. 그냥 0이에요. 왜냐면 대칭적으로 동일한 원자가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우리가 넘플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지만 이 클로린 같은 이제 일렉트로네게티브한 놈이 한 명 숨어 있다 치는 겁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얘네들이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로 이제 분자들이 존재하면 우린 얘네들을 너는 이제 얘네들은 극성이 존재한다. 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이폴을 그려보고 다이폴이 이제 캔슬 아웃 되면은 이 분자는 다이폴이 이 분자는 넌폴라하다. 넌폴라하다라는 거는 다이폴이 다 벡터 합에 의해서 캔슬이 되면은 넌폴라 아니면은 폴라. 얘네들 너무 당연하죠. 아니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온 거네. 0 다이폴의 방향 위로 간다 했죠. 여기 벡터 합 더해주면 위로 간다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캔슬 아웃 될 겁니다. 다르네. 얘 CH4였는데. 그러면 얘만 CCL이라 하면 동일한 원자잖아요. 동일한 원자니까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강한 쪽으로, 클로린 쪽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도 다이폴이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로 다이폴. 이제 얘네들은 넌폴라. 얘들은 폴라. 왜냐?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클로린 쪽으로 쏠리겠죠. 여기 클로린 원자들이니까 클로린이고 이거 하이드로젠이니까 클로린 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여기서 벡터 합은 뭘까요?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그러니까 대충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넷 다이폴. 다이폴과 다이폴의 동해 다이폴의 방향을 다이폴들의 더함값. 이게 넷 다이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다이폴들이 다 더해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정확한 수치까지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우리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제 봅시다. SO2, CO2, CHCl3가 강한 극성인지 비극성인지를 결정하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리니어 구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자쌍이 조금 다릅니다. 얘들은 지금 리니어 구조니까 180도겠지만 180도가 아니지.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물음표가 있긴 하니까. 근데 어 이제 얘 구분 구조죠. 구분 구조인데 얘들은 극성이 있냐 없냐 구분 구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이중결합이 얘는 일중결합이고 얘네들 구분 형태예요. 그러면은 극성이겠죠. 이렇게 구분 형태니까. 만약에 이 물질이 굽어지지 않았어요. 구분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무극성일 겁니다. 론표 없고. 근데 구분 형태라서 극성형 세상을 띄는 거고.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성이겠죠. 동일한 쌍이 있으니까. 리니어 구조고. 선형이니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중요하고. 얘 극성이죠. 이분자잖아요. 아래로 가잖아요. 비극성입니다.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입니다. 왜냐면 아래로 다이폴이 존재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 오비탈과 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조금만 있다가 제가 좀 쪼개서 할게요. 잠시만 공유 중지한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네, 이어서 바로 할게요. 자, 녹음되고 있나? 죄송해요. 자, 원자 오비탈과 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 고립된 원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1s, 2s, 2p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전자가 추가적으로 채워집니다. 이 H는 전자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채워지겠죠. 하나가 하나가 채워지겠죠.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밸런스 밴드 시어리, 즉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굉장히 그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단순 원자는 말 그대로 전자 쌍만 해서 쭈르르르 우리가 스태킹하면 됐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이 추가가 되니까 다른 물질들이 붙게 되면은 전자들이 추가되고 오비탈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s 오비탈과 이제 p 오비탈이 겹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이렇게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고 이제 오비탈이 두 개가 겹치면 하나하나가 겹치게 되면은 두 개. 오비탈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두 개다. 그래서 이제 뭔가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직선형이 되냐 아니면은 p 오비탈이 두 개 있으면 삼각편면형 정사면체 sp3 아니면은 d 오비탈이 붙어 있으면 뿔 여기 오비탈이 더 붙어 있으면은 이제 정팔면체 이런 모양으로 간다더라. 우린 이전에 이제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두 개까지 채워진다라고 쭉 배웠었죠. 실제로 분자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 쌍에서 이제 두 개만 채워지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 이제 고립전자쌍, 즉 고립된 전자쌍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결합당 전자 한 쌍, 두 개죠. 전자 두 개.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오비탈들이 겹치게 되면 한 개의 결합은 우리가 혼성 오비탈에서 이제 한 개의 결합은 시그마 본드라고 하고 이제 다중 결합에서는 파이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 결합.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결합. 일중 결합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싱글 본드는 싱글 결합은 어디 있어? 싱글 결합은 시그마. 그리고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은 파이 결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비탈들이 이렇게 혼성으로 엮여 있는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H3는 시그마 이제 싱글 결합이잖아요. NH3가 이제 그 N에 H가 3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의 시그마 결합이고 결합수가 3개고 파이 결합은 없고 왜냐면 이중 결합이 없으니까. NH2는 이제 시그마 결합이 2개가 이제 레조넌스가 있죠. 레조넌스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의 파이 결합이 N2는 삼중 결합이잖아요. 삼중 결합이기 때문에 얘들은 파이 결합수 하나 있고 이제 시그마 결합도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일중 결합을 시그마 결합했고 이중하고 삼중을 파이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N 뭐 이런 거로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싱글 결합이잖아요. 얘는 이중 결합이잖아요. 이중 결합일 때는 싱글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중 결합을 하게 되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같이 하고 있는 어, 묶음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 이 챕터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그 혼성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 개념은 분자들과 다원자 이온 그리기 공명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원리가 무엇인지 이 BSEPR 시어리가 어떤 모형인 건지 그리고 포멀 차지랑 그 옥텔룰 중요하고 화학 중의 극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일렉트로네게티비티 극성에 의해서 전자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밀도가 올라간다고 했고 결합을 이루고 있는 화학종에 대한 혼성 종류 얘기하기 시그마랑 파이죠. 어, 네. 결합의 개수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파이 결합이 있으면은 이제 그 파이 결합이 있으면 시그마 결합도 같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 결합은 항상 파이 결합보다 숫자가 많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시험 공부 쭉 준비하실 텐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가 다음 주쯤에 좀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제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 드리면서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한 그 그거를 확인해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